안녕하세요. 소셜마케팅 다솔인의 이종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감기로 인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다 낫고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블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블로그에 관해서 좀 변화가 있어서 과연 앞으로 이제 블로그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뭐 기업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블로그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업 블로그를 하고 있기도 하고 워드프레스 하고 있고요. 개인 블로그는 이제 TV 익사이팅이라는 방송연예 블로그와 이제 투어 익사이팅이라는 어, 이 여행 블로그를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플랫폼은 다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다음 뷰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다음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밑에 이런 손가락 모양의 위젯이 있는데 이거를 다운 뷰 위젯이라고 합니다. 이런 블로거들의 글을 모아서 보여주는 곳을 메타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메타 블로그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다 서비스들을 접고 현재 남아있는 어, 이 영향력이 큰 메타 블로거는 현재 다음 뷰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요. 그리고 뭐 메타 블로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즐겨찾기와 비슷한 기능인 블로거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 네이버 오픈캐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다음 뷰부터 보면 이렇게 위젯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뷰 링크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추천 분석이나 아니면은 추천도 할 수 있고요.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도 해주는데 어, 이 다음 뷰가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다음 메인을 가보면 다음 메인에 보면 이제 예전에는 다음 뷰가 요 밑에 해서 단독으로 설정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뭐 스토리,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쭉 같이 합쳐져서 블로그 뷰에서 블로그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클릭을 해보면 어 이제 그 다이렉트 링크로 해서 블로그로 바로 이제 가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블로거들한테는 아무래도 다이렉트로 링크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더 많은 트래픽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다음 뷰로 가면 어, 이제 다음 뷰의 픽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잘 노출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 카페 뷰 이거를 하나로 지금 묶어서 티스토리를 누르면 아예 이렇게 티스토리로 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다음에서 다음 뷰를 좀 지금 축소시키고 있지 않나. 일각에서는 다음 뷰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거 수순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뷰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하겠죠. 블로거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히 티스토리 블로거들에게 요즘에는 네이버 블로거들도 다음 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블로그 스피어에 큰 파장을 몰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도 보면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는 파워블로그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 파워블로그 해가지고 아주 요즘에 뭐 파워블록 거지 뭐 별의별 말이 있더라고. 파워블록 커뭐 여러 가지 이런 좀 비하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솔직히 비하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특정 이제 이 특정 블로거들이 안 좋은 일들을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파워블로거로 선정된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거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치사한 면이 있었죠. 그 당시에 블로거에서 네이버 블로거가 좀 위기에 있었는데 블로거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으로 파워블로그 제도와 그리고 오픈캐스트를 열어주고 뭐 단독 URL로
독립 URL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블로그.me도 그때부터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패키지로 뭐 API도 공개하고 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로 블로거들에게를 달래는 그래서 블로거들을 잡아둘 수 있는 네이버에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파워블로거 문제가 생기니까 최근에는 이 파워블로거를 줄였죠. 엄청나게 줄였죠. 줄여서 요번에는 뭐 한 분야에서 뭐 한 명 아니면 세 명 이렇게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네이버 블로거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블로거 자신들이 블로거에 파워라는 거를 붙여놓고 다시 파워를 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오픈캐스트라는 것도 블로거들을 위해서 내놨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 파워블로거가 올해 이제 축소되면서 오픈캐스트의 영향력도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에 뉴스스탠드라는 옛날에 뉴스캐스트였죠. 이제 뉴스스탠드라는 영역을 만들고 요 밑에다가 오픈캐스트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로거들에게는 네이버 메인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고 기업들도 많이 활용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거를 카드 형태의 이런 모습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던 뭐 라이프나 스포츠 같은 게 위로 다 치고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한 10개 넘는 그런 섹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오픈캐스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오픈캐스트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 예전보다는 썸네일도 커지고 노출되는 것도 이렇게 앞에 썸네일 4개만 이렇게 강조되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오픈캐스트가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가 이 열 몇 개 중에 하나로 축소된 느낌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이 분야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해서 이제 오픈캐스트를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점점 이 블로거들이 자신의 컨텐츠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에 이런 포스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네이버 안에 컨텐츠를 묶어두고 트래픽도 묶어두고 그거를 통해서 좀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컨텐츠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도 보면 다음 내의 블로그를 좀 강조한 느낌이고요. 티스토리는 아예 옆으로 이제 빼버린 거죠. 빼버리고 뷰도 만약에 뷰가 사라지면 정말 티스토리는 토사구팽이 되는 죄송합니다. 토사구팽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이제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검색 엔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 검색 엔진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블로거들을 많이 이제 노출시켜주는 경향도 있고 다음도 이제 다음 블로거들을 많이 노출시켜 주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저품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블로거들도 자신만의 채널을 가지고 좀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이제 구글이겠죠. 블로거들은 이제 앞으로 좀 구글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도 구글을 닮아가고 있고 구글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 검색에 대한 제대로 된 구글에 최적화된 검색 로직만 짜준다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구글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일정량의 트래픽을 잘 받을 수가 있고 노출도 잘 되겠죠.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제 특정 구글에 최적화시킨 그런 블로거들을 보면 뭐 하루에 2만에서 3만 정도의 꾸준한 트래픽을 얻으면서도 이 네이버나 이런 다른 포털에 의존하지 않고 검색 노출로 좀 승부를 보는 그런 블로거들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이 스킨 HTML이나 이런데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코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글의 노출에 굉장히 불리하죠.
티스토리 블로그나 아니면 워드프레스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어, 현재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로컬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검색 노출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고요. 티스토리 블로그나 아니면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 구글에 좀 최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 다른 새로운 SNS 채널들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키워드만 선점하려는 그런 저품질의 블로그들은 점점 어, 이 트래픽도 얻을 수 없고 노출도 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검색 로직을 계속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품질이나 이런 과감한 그런 아예 검색에서 제외해 버리거나 뭐 30페이지 이후로 내보내는 그런 전략을 씀으로써 컨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려는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뭐 구글은 그런 컨텐츠들 아예 노출도 되지도 않죠. 그래서 구글이 믿을 수 있는 게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좀 신뢰도가 높은 컨텐츠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 구글 로직을 맞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좋은 컨텐츠,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 그리고 많이 공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한 컨텐츠가 상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 엔진들이 앞으로는 컨텐츠의 퀄리티나 품질을 보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 물론 키워드 전략도 중요하지만 키워드만 써놓고 안에는 내용이 없는 그런 블로그보다는 컨텐츠의 퀄리티에도 신경을 쓰고 검색 엔진에도 신경을 쓰고 키워드에도 검색을 쓰고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 SNS 채널 자신만의 SNS 채널들도 보유해서 유통력을 컨텐츠 유통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블로그만이 앞으로는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결국은 블로그가 이 검색 엔진에서 없어질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가장 양질의 컨텐츠를 꾸준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이런 노출의 포털의 메인에 노출이 된다던가 그런 영향력을 줄임으로 인해서 좀 그런 것들만 노리려는 그런 키워드 전략으로 노리려는 그런 블로거들은 많이 힘이 빠져서 사라지겠죠. 속아져서 어떤 좀 양질의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하는 블로거들만이 이렇게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블로그는 계속 중요한 소셜 마케팅 채널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략이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셔서 잘 적응해 나간다면 자신만의 좋은 훌륭한 미디어로서 혹은 마케팅 채널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